자, 앞서 작성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응용해보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번과 이름 그리고 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콘솔 입출력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메뉴들을 표시해주고 그에 대한 메뉴 값들을 입력받아서 새로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배열 형태로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하고 삭제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이런 메뉴에 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요. 필요에 따라서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파일에 저장해 두고 또 불러오고 하는 처리를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들을 정리하는 것 정도까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완성을 해 나가 보기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좀 손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재사용 가능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몇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student t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과 student 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이 두 가지 정의가 되고 있어요. 현재 구성에서는 이 둘이 연관된 정보로 하나의 헤더를 통해서 제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 각각의 헤더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student t에 대한 즉 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부분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부분을 별도의 헤더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헤더 파일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하기를 새 항목 선택해서 현재 하나의 헤더 파일로서 학생 정보를 담을 수 있는 student.h라는 헤더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더불어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하기를 새 항목 선택해서 학생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studentdb라는 헤더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 현재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 보면 각각의 구조체 타입과 연관된 함수들이 따로 있잖아요. 자, 따라서 소스 파일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하기를 student.c라는 소스 코드와 다시 추가하기를 studentdb.c라는 소스 코드를 각각 추가하도록 해봤어요. 자, 헤더 파일 쪽에다가 #programmer_once라는 전처리기 명령어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워버리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해봅시다. if not define 자, 정의되어 있지 않기를 std student.h라는 헤더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define 하기를 똑같은 심볼 네임 정의해주고 자, endif까지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을 한 번만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조는 studentdb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다만 studentdb 쪽은 이 studentdb라는 헤더가 고유하게 최초 한 번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심볼 네임을 변경하기를 다음과 같이 studentdb_h라는 심볼 네임에 대해서 최초 한 번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봅시다. 자, 따라서 기존의 소스 코드에서 현재 학생이라는 구조체 타입은 잘라내기에서 옮겨갈게요. 자, 이제는 student.h라는 헤더 파일 쪽으로 옮겨가면 될 것이고 studentdb라는 구조체 타입은 현재 상수의 정보와 더불어서 studentdb.h라는 헤더 파일 쪽으로 옮겨가면 될 것이에요. 자,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 문제점이 보면 저장하고 볼게요. 현재 student.h 쪽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studentdb라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한 부분에서 가보면 현재 여기서 student t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애초 구성과 다르게
studentt라는 타입은 현재 이 소스 파일 내에서는 정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student.h라는 헤더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스 코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항상 샵 include에서 현재 사용자 정의 헤더를 포함하는 형태로 포함을 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studentt라는 타입은 이 include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함수들도 옮겨가 봅시다. 자, 주석으로 처리되어진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받고 또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그저 studentt라는 타입에 대해서 동작되어지는 그런 함수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의 선언들은 떼어다가 student.h라는 헤더 부분으로 옮겨가면 될 것이에요. 헤더 파일의 내용은 타입의 정의나 상수의 정의 그리고 함수의 선언을 포함한다 라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4개의 함수는 모두 다 studentdb라는 구조체 타입에 대해서 처리되어지는 함수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기에서 studentdb.h라는 헤더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헤더 파일에 상수 정의와 타입 정의 그리고 함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정보는 studentdb라는 타입을 정의한 프로그래머가 이 타입을 이용할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해줄 공통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getLine이라는 함수가 하나 남았네요. 이 getLine이라는 함수는 사실 우리가 학생 구조체와는 별개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의한 함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위해서도 별도의 헤더를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자, 추가하기를 헤더 파일로서 simpleio.h라는 헤더를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간단한 입출력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나만의 라이브러리다 라는 측면에서 if not define simpleio라는 심볼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getLine이라는 함수의 선언을 simpleio.h라는 헤더 쪽으로 옮겨가 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3개의 헤더 파일을 통해서 각각의 외부와 공유할 타입 정의, 상수 정의, 함수 선언이라는 것들을 현재 메인 함수가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 옮겨가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아래쪽에 함수의 정의 부분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create student database라는 함수의 정의는 새로운 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조체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작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함수와 그 다음에 dialo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 해제해주는 부분, 또 입력받는 함수, 또 출력하는 함수까지는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 처리되어지는 함수들이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잘라내기해서 studentdb.c라는 소스 코드로 옮겨가도록 해볼게요. 자, 물론 현재 이 studentdb.c라는 소스 코드에서도 보면 현재 studentdb라는 구조체 타입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의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준다? 샵_include에서 사용자 정의 헤더를 포함하기를 현재 studentdb.h를 포함하도록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emalloc 이라는 함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 거잖아요. stdlib.h도 옮겨와주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쭉 확인을 해봅시다. free라는 함수도 stdlib.h에서 얻어올 수 있을 것이고 show one studen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자, 이 함수는 아직 옮겨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애초 프로그램에서 보면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 함수와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 이 두 함수는 잘라내기 해서 student.c라는 소스 코드 쪽으로 옮겨가 주면 될 것이고 역시 이 소스 코드에서는 studentt라는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서 샵_include 하기를 student.h라는 헤더를 포함시켜주면 될 것이에요. 자, 역시 이 함수에서도 emalloc 이라는 동적 할당이 필요하니까 stdlib.h를 포함해주는 일이
동반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string copy라는 함수도 사용되고 있네요. 자, string.h도 함께 넣어주면 될 것이고 scanf나 printf처럼 입출력 처리도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stdio.h도 포함해주는, 자, 언제나 예외 없이 헤더 파일이 됐던 소스 파일이 됐던 현재 자기 자신의 소스 코드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의를 담고 있는 적절한 헤더들을 include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받기 위해서 getLine이라는 함수는 역시 샵 include 하기를 simpleio.h라는 헤더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포함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구성이 되어지겠죠. 자, simpleio.h에 대한 추가해주기를 cpp 파일 형식을 선택해주고 simpleio.c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나서 현재 getLine이라는 함수의 몸체도 옮겨가야 되겠죠.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scanf나 에몰록이나 string copy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정의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헤더를 포함시켜 줘야 될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 getLine이라는 함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담고 있는 simpleio.h도 같이 포함해 줌으로써 혹시 함수의 구현 측과 사용 측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쭉 또 내려가서 그 밖에 더 사용되어지는 것은 없네요. 자, 이제 student.h라는 헤더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student.c라는 소스 코드에다가 모두 다 옮겨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아까 작성을 했던 studentdb.c라는 코드에 가보면 show1student라는 함수는 현재 역시 이 소스 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샵 include 하기를 student.h라는 헤더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헤더를 역시 포함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 쪽에 가보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메인 함수만 하나 덩그러니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메인 함수 부분에서는 현재 string.h라는 헤더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더불어서 입출력문들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stdio.h도 사실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샵 include 하기를 studentdb.h라는 헤더만 포함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더 파일을 통해서 구조체 타입과 studentdb를 반환하는 함수, 또 인자로 갖는 함수에 대한 선언들을 모두 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scanf 등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문들도 각각의 부분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자, 먼저 simpleio.h에서 scanf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필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tudent.c 쪽에서도 가보면 scanf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포함해 줘야 되겠죠. 자, 전체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고, 자, 컴파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컴파일은 항상 소스 코드 레벨에서 컴파일 한다 라고 했었어요. 현재 메인 함수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 해주면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됐네요. simpleio.c 쪽에서 getLine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역시 컴파일 해주면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되어지죠. student.c 쪽에 가서도 빌드 밑에 컴파일 해주게 되면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됐고, studentdb.c 쪽에 가서도 역시 컴파일 해주게 되어지면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봤더니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류가 났네요. 자, printf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샵 include stdio.h를 포함해 줘야지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빌드 밑에 컴파일 눌러주게 되어지면 오류 없이 컴파일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개의 소스 코드를 갖고 있는데 4개의 소스 코드가 각각 컴파일이 완료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빌드 메뉴 밑에 가서
프로젝트 빌드 선택해주게 되어지면 하나의 실행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하나의 소스 코드로 작성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분할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작업은 이렇게 분할되어진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하되 하나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 배열의 필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캐릭터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동적 할당된 문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문자 배열을 따로 유지를 해두었고, 여기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당은 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도 발생될 수도 있었고, 또 이 길이보다 더 긴 문자를 저장하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구축 안에서는 역시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에 포인터의 배열을 두되 s리스트의 각 요소가 가리키는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에다가 하나의 포인터 변수로 name이라는 필드를 두고 학생의 이름을 이 구조체 변수 바깥쪽에서 동적 할당하고 그 주소값을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 필드를 갖고 있는 구조체 부분을 다룰 때 이런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name이라는 배열을 포인터 변수로 바꿔주었고, 이 name이라는 필드에다가 값이 할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한 학생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분할했기 때문에 각 역할별로 내가 수정할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학생에 대한 정보는 student.c라는 소스 코드에 가봤을 때 이 input1student라는 함수 안에서 처리를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얻어내고 그 얻어낸 문자열을 통해 가지고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이름을 문자열로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이름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구조체 변수의 배열 필드에다가 직접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자, 이제는 그저 p가 가리키는 name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입력받은 name이라는 값을 이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 변수에다가 연결해주는 작업만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이렇게 유지되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할당 해제해줘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자, 이전의 구성에서는 우리가 구조체 변수 안에 배열로 따로 복사를 해두었기 때문에 바로 할당 해제해 버렸지만, 자, 지금은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현재 이 학생이라는 구조체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 할당 해제되어지는 시점. 자, 그 시점에 가서 우리는 현재 가장 종단에 있는 부분을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 분홍색 부분들이 모두 다 동적 할당된 공간들인데 얘를 먼저 없애버리면 이 주소값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없애버리면 이 주소값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얘를 먼저 없애고 얘를 없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없애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적 할당 해제에 대한 처리는 studentdb.c라는 소스 코드에 갔을 때 dialo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자, dialo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할당 해제해 줘야 될 것은 가장 종단의 데이터로서 가장 먼저 할당 해제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학생 구조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free 해주기를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의 i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name이라는 필드에 우리가 동적 할당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낸 이름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먼저 지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조체 변수 지우고 모든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 이 작업을 다 지운 후에 최종적으로 studentdb라는 구조체 변수도 지우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전체 빌드 해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컴파일 링크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메뉴 시스템을 갖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앞서 작성했던 create student databas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동적할당 해서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자, 하나의 콘솔 프로그램의 동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따라서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메뉴를 표시해주고 그 표시되어진 메뉴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선택해주면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어요. 즉,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가 종료 메뉴가 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되 사용자가 입력한 각각의 메뉴 항목에 따라 조건문을 통해서 필요한 동작들을 처리할 수 있는 studentdb를 인자로 받는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가만히 보면 이 함수들이 모두 다 같은 호출 인터페이스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조건문들을 둘 필요 없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함수 포인터라는 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함수들을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함수들을 pf라는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다소 간단하게 호출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와 같은 소스 코드상의 함수 선언과 함수의 몸체 부분들을 각각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배열을 통해서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자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메뉴 항목들을 각각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메뉴 입력 값을 전달을 받았을 때 이것이 대문자 혹은 소문자 구분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oLower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자로 전달받은 하나의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 것이고, 자, 이를 위해서는 ctype.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하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메뉴 항목들 앞에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각 동작들에 대한 영문 첫 자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메뉴 항목 번호처럼 사용을 할 것이어서 대문자 A 혹은 소문자 A가 입력하면 추가가, 대문자 X 혹은 소문자 X가 입력되어지면 종료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함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필요에 따라 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에는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저 포인터의 배열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nStudents라는 정수형 변수에는 입력되어진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의 초기 값을 갖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초기화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학생을 추가하는 메뉴를 통해서 새로운 학생에 대한 이름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동적 할당되어진 학생 구조체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생성되어진 학생 구조체에 입력받은 이름을 연결한 후에 나머지 요소들을 입력받고 이 학생 구조체 변수를 s리스트의 0번 요소에 연결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db가 가리키는 nStudents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한 명의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리를 반복해서 4명의 학생이 입력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적당히 큰 배열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부터 유효한 요소가 몇 개 있느냐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2번 학생을 삭제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 2번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학생을 위해서 할당되어지는 메모리를 정리해주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 공간의 주소는 얘가 알고 있고 이 공간의 주소는 얘가 알고 있으니까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에 1번 인덱스를 갖는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종단에 있는 메모리부터 지워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동적 할당받은 이름 공간을 먼저 할당 해제해줘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별도의 에멀로그를 통해서 학생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던 부분을 할당 해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할당 해제해 주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에 1번 인덱스 요소는 어떠한 유효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유효한 학생 수는 3명인 것이고, 우리가 배열을 접근하는 기본 전제는 배열의 시작에서부터 유효 크기만큼만 접근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나머지 요소들을 앞칸으로 하나씩 당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매표소에 쭉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그 뒷사람들이 한 칸씩 자리를 앞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가 먼저 당겨가면 안 되겠죠. 삭제되어질 요소 다음 요소를 이 자리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이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 S리스트라는 배열의 제일 앞에서부터 연속되어진 3개의 요소가 유효한 요소 값들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현재 DB가 가리키는 nStudent라는 변수의 값을 1 감소시켜 줌으로써 유효한 학생 수가 3명이다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2번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 삭제 과정을 거꾸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다만 주의해줘야 할 것은 현재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빈 공간을 하나 삽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요소부터 한 칸씩 뒤로 물러나야지만 유실 없이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한 학기 동안 C 프로그래밍 응용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1학기 때 살펴봤던 부분에 비해서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은 있겠어요. 하지만 C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포인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배운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들을 해나갈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작성을 했던 이 학생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과제로 내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완성을 해나가 보면서 1년 동안 배웠던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또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을 잘 정리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